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가격 수준 자체를 놓고 보시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레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고점을 한 차례 경신했다가 또 경신하면서 와 진짜 5,000달러, 10,000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수급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없는 수급이 이더리움에는 현재 있습니다. 지금 모든 알트코인 가운데 이더리움의 수급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최근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ETF와 DAT 기업들이 모은 이더리움 숫자가 1,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아까 제가 4월 7일에 1,40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숨에 4월 7일에서 지금 8월쯤 한 4달쯤 지났나? 무려 4,900달러까지 갔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3배 이상 오를 정도로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더 베타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더가 1만큼 오르면 한 3, 4만큼 더 오르는 코인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일부 이더 생태계에 있는 알트코인에도 온기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되는 섹터만 가는 선택적 알트 불장이 왔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투자 뉴스, 코인 뉴스, 알고란 TV 운영하고 있는 고란이라고 합니다. 코인 관련된 경제 뉴스 관련된 신선한 깊이 있는 소식 전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조태구알이라고 하시죠? 많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라는 말들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디지털 금이 될 텐데요. 지금은 약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 성격이 더 강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 비트코인으로도 그 물이 좀 넘쳐 흘러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제일 기대하는 건 금리 인하였죠. 사실 7월 말 갑작스러운 고용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오면서 당시에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급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고용이 이렇게 나쁘면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되겠네? 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당시에 CME 페드워치라고 해서요. 앞으로 FOMC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금리를 내릴지 어떨지 그 확률을 보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9%,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아울러서 연내 3차례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갑자기 CPI 지표가 나왔는데 CPI 지표도 코어 CPI를 보면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헤드라인 CPI가 어쨌든 간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야 이제 그럼 금리 내릴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CPI 지표 나온 그 다음 날 PPI 지표가 나왔는데 PPI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표잖아요.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PPI 쇼크였습니다. 예상치 거의 3배를 웃도는 정도로 갑자기 물가가 급등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70% 초반까지 후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잭슨홀이 열리니까 야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잭슨홀이 열리기 전까지는 다들 약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게 좀 떨어져가지고 횡보하는 모양새가 있다가 잭슨홀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고요. 물론 사상 최고치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전고점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주말 이제 잭슨홀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뭐 9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것도 데이터에 따라서 그 향후 금리 방향은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연내에 3번은 어려울 것 같아. 2번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보자면 주식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별로 특히나 이제 빅세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관세 여파가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AI 버블론 나오겠지만 최근 뭐 엔비디아 발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좀 약간 받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나쁘게 말하면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산의 성격을 보자면 유동성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게 후퇴를 하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11만 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관점에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가격 수준 자체를 놓고 보시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레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고점을 한 차례 경신했다가 또 경신하면서 와 진짜 5,000달러, 10,000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이유를 보자면요. 사실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감기에 걸리면 알트코인은 폐렴에 걸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를 때야 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급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없는 수급이 이더리움에는 현재 있습니다. 지금 모든 알트코인 가운데 이더리움의 수급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저는 이더리움의 수급을 움직이는 요소를 보자면 그 두 개의 심장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하나는 ETF, 하나는 DAT,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ETF와 DAT 기업들이 모은 이더리움 숫자가 1,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아, 이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고 있고요. 거래소에선 이더 물량이 씨가 마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워낙 수급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하게 오른 경향이 있고요. 전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 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는 것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기대감 후퇴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 역시나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가격 흐름을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DAT 기업들이 얼마나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느냐, ETF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강한 가격 흐름을 보여줄 수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명확하건 뭐 두 차례 뭐 행정명령도 내기로 했고요. 이른바 크립토 관련된 200쪽에 가까운 뭐 보고서를 내기도 하면서 이른바 규제 측면에서 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예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일가가 코인 비즈니스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일가가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벌어들였던 돈과 거의 맞먹는 혹은 그걸 더 넘어서는 돈을 코인 사업을 통해서 벌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를 보자면요. 어쨌든 뭔가 자신이 마가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인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더해서 트럼프 일가의 사적인 이익이 거기 살짝 곁들여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없는 걸 하는 건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 슬쩍 나의 사익을 끼워 넣는 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는 코인 관련돼서는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에 발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지니어스법 같은 그 법안을 통해서 규제의 명확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기관인 SEC가 어떤 해당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법원 소송으로 질질 끌고 나중에 이제 그 코인 프로젝트 합의를 할 때 굉장히 아주 큰 규모의 이제 벌금을 받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되게 리짓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오던 기존의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다른 전통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불명확할 때는 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 시장에 발을 담그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주니까 이 전통 금융회사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는 그 기관들 목록을 보자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같은 것들도 들어와 있고요. 뭐 국부펀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뭐
뭐 최근에 그 트럼프가 아까 제가 규제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친코인 정책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401k, 우리로 치면 이제 퇴직연금이죠. 401k가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길을 열어준 것도 규제 명확성 측면에선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더 극적입니다. 사실 그 SEC가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코인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삼을 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에는 재단이라고 하는 이 코인을 발행하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를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소송을 펼쳤고요. 그런데 지금 신임 SEC 의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보자면 폴 애트킨스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SEC 위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SEC에서 나와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데, 그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SEC의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 컨설팅 업체의 대표가 SEC의 의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임 의장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 신임 SEC 의장이 7월 말에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걸 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인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SEC가 코인업을 전반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그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그 선언 아래 정말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그 SEC 신임 의장이 코인 프로젝트를 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코인은, 크립토가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없던 방식으로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프로젝트 크립토를 보자면 그 모토가 뭐냐면 미국의 금융 시장을 온체인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금융 거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낡은 전통 방식이었는데, 인터넷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간 AI 시대에는 이 모든 금융 거래를 온체인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세운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들이 나올 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때문에 알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데 전례가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아마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장에 이제 온기가 돌 때, 이른바 이제 크립토 썸머가 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비트가 먼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를 투자해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비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추가 수익을 거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려요. 알트코인 가운데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서, 이더리움 또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 이더리움 말고 더 내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보면 라지캡 알트코인이라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로 또 자금이, 돈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이른바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알트 시즌을 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 하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윈터가 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만 놓고 보자면 24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24년에는 알트코인 가격이 올랐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24년에 시작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과거의 가격 상승과 다른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냐? 외부에 있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기존의 코인 시장에 들어가지 않았던 돈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 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와는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 돈은 비트코인을 팔고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사지 않아요. 내가 비트코인 ETF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팔고서 그냥 시장을 떠납니다. 그 판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를 보자면 비트코인만 오르는 비트코인 독주 장세가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가 시간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은 정말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비트 오른 다음에 이더가 올라야 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그야말로 정말 헤매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4월 7일 우리가 관세 여파 있었을 때를 보자면요, 이더리움 가격이 1,40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든 코인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더리움만 떨어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 가격은 전고점을 경신하지도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1,400달러 선 또 내줄 정도로 밀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를 즈음해가지고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요. 샤프링크라고 하는 조셉 루빈,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샤프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서 모으는 디지털 에셋 재무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 회사가 스트래터지가 있죠. 스트래터지는 2020년에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비트코인을 한 63만 개 정도 들고 있고요. 주가는 무려 뭐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에서 나타났던 성공 사례를 조셉 루빈이 내가 이더리움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갑자기 이제 톰 리라고 하는 월가 출신 펀드 스트랩 창업자죠. 이 월가에서 월가 밥 좀 먹어봤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자금을 모아서 이더리움을 본격적으로 사서 모으는 회사를 만들게요. 정확히 말하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취하는 회사로 만들게요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회사가 27조 원어치 자금을 조달해서 이더리움 사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엄청 사서 모읍니다. 지금 아마 160만 개인가? 발표한 지 한 2달 됐나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사서 모은 거예요. 갑자기 이더를 사서 모으는 주체가 2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DAT 기업, 또 하나는 샤프링크 발표하고 비트마인 발표하고 나니까 ETF로 드디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런 DAT 기업들과 ETF로 들어온 이들이 모은 이더리움이 1000만 개가 드디어 넘어설 정도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도 이도 가격 가네? 이도 될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세가 또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아까 제가 4월 7일에 1,40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숨에 4월 7일에서 지금 뭐 8월쯤 한 4달쯤 지났나? 무려 4,900달러까지 갔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3배 이상 오를 정도로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ETF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더를 사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더 말고 이더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코인 뭐 없나? 라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더 베타 코인이라고 하는데 야, 이더가 1만큼 오르면 한 3, 4만큼 더 오르는 코인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일부 이더 생태계에 있는 알트코인에도 온기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4년에 시작된 비트코인 상승이 왜 이더리움 그리고 라지캡 알트 시즌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를 보자면 돈의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오르니까 이더로 들어온 돈은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이더뿐만이 아니라 이더 생태계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도 좀 수혜를 보게 됐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보자면 과거에는 이렇게 오른 게 이른바 이제 다른 그냥 자발트까지 모두 다 자금이 돈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장이 똑똑해져 가지고요. 야, 이더가 가니까 이더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 가겠네. 그 중에서도 될 거, 약간 뭔가 잘하고 있는 거, 거기로만 돈이 가요. 그게 아니라 이더 생태계 내에서도 비실비실 되는 데는 돈이 안 가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더가 1% 오르면 이더 베타 코인들은 3%, 4%씩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더리움보다도 못 오르는 코인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이더 생태계에서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코인은 가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오히려 이더보다도 못 오르게 되고요. 지금은 되는 섹터만 가는 선택적 알트 불장이 왔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알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이더 생태계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톰 리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에 있어서 챗 GPT 모먼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I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AI 중요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뭐 AI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AI구나. 나도 챗 GPT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뭐 AI를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AI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이게 이제 정당화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RWA라고 하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SEC 의장이 말한 미국의 금융시장을 온체인화하겠다. 온체인화하려면 기본이 되는 체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체인이 바로 제일 많이 쓴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야, 이더리움은 그 모든 토큰화를 할 때 기본 체인이 될 거고 월드 컴퓨터로 기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말을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더리움 어쨌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이 되는 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확히 말하면 지니어스 액트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산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확산, 그리고 실제로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 이후에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내러티브는 현재 이더 생태계로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러티브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단기간에 1,000만 개를 모을 정도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가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생태계 내 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나 아니면 코인베이스가 꿈꾸는 게 이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웹3라고 하죠. 이 코인이 사실 사람들이 쓰기에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실사용자를 따지면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웹3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코인베이스가 자신들이 웹2에서 그 경험이 있잖아요. 사용자에게 편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블록체인 쓰는 거야? 내가 웹3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를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는 진짜 그냥 은행 앱을 쓰듯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슈퍼 앱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미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 생태계 내에 슈퍼 앱이 있으면 뒷단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코인베이스 슈퍼 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이더 생태계와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 코인들에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